8장 3절 삼각함수의 미분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각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레디안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각을 잴 때는 각도기를 이용해서 잴 때 90도, 180도 이와 같이 도를 사용했었는데요. 이 도가 편리하긴 하지만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이 도함수를 구하거나 적분을 구하려고 할 때 도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단위인 레디안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뒤에, 그리고 레디안을 이용했을 때 도함수가 도를 이용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하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편리성 때문에 우리가 레디안을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레디안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레디안을 정의할 때 원의 중심은 O라고요. 원둘레상에 A하고 또 다른 점 B를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때 이 B를 선택할 때 A가 만약에 고정되어 있는 한 점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제 원둘레상으로 B를 또 다른 점 B를 선택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 길이를 우리가 원의 반지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위치에 B를 선택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원의 반지름을 R이 한다면 OB도 R이 되죠. 자, 이때 우리는 노란색으로 덧칠했던 요 길이, 이것을 호의 길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호의 길이를 이렇게 아크의 기호를 써서 이렇게 둥글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읽을 때는 호 AB의 길이 이렇게 읽을 텐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길이를 정확하게 이 원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R과 같아지도록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모양을 잘 관찰해 보면 이 모양은 부채꼴 모양인데요. 우리는 여기 이 R을 부채꼴의 반지름이라 얘기를 할 것이고, 얘를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 하는데요.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반지름이 정확하게 다 일치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때 이 중심각의 크기를 각도기로 재어 본 거예요. 이 중심각의 크기를 각도기로 재어 보니까 얘가 57도 17분 그리고 45초 정도 되더라 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각도기로 정확하게 재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도를 이용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도, 분, 초 이렇게 돼서 딱 떨어지는 정수값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57도 17분 45초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차라리 60도가 되든지 57도가 되든지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쉬웠을 텐데, 이렇게 도가 딱 떨어지지 않고 분초로 나눠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관찰해 봤을 때 다루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환산 단위를 하나 약속하려고 합니다. 이 57도 17분 45초를 우리는 1레디안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약속을 한 거예요. 1라디안이라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레디안의 기본 단위는 RAD까지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즉 우리가 1 가로 열고 RAD 이렇게 써서 이거는 요 단위가 레디안으로 측정한 단위구나 라는 의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도를 쓸 때 이렇게 위첨제 작은 동그라미를 써서 도를 나타내고 디그리를 표시하는 기호로 사용합니다만은 라디안을 사용하는 기호는 이렇게 RAD를 써서 표시하거나, 또는 앞뒤 문맥으로 우리가 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제 라디안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굳이 이 단위를 생략하고 쓰지 않더라도 라디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다루려고 합니다. 즉 삼각함수를 다룰 때는 앞으로 이 시점 이후부터 특별한 말이 없다면 도 대신에 라디안을 다룰 생각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라디안을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요. 이때 라디안의 정의는 이 원의 반지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이 작게 잡고 결정하던, 좀 더 크게 잡고서 이런 모양을 만들던, 더 크게 만들던, 아니면 아예 더 크게 만들던 간에 여러 가지 동심원을 다 만들어 놓고 봐도 이 원의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요 부채꼴의 중심각은, 이 부채꼴의 모양이 어떻게 비례해서 커진다 할지라도 항상 이 중심각의 크기는 동일하게 57도 17분 45초가 나와요. 그래서 이 라디안 값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라디안 값은 우리가 이걸 환산한 값인데요. 이때 이 57도 17분 45초에다가 여기에다가 3.14 1592 원줄 값을 곱해 본 거예요. 자, 얘가 무한소수거든요. 사실 이렇게 일일이 다 손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얘가 정확하게 3.14 1592를 다 곱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 값이
180도가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딱 떨어지는 정수값이 나와요. 그래서 기억하기 아주 수월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앞서 1라디안으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1라디안 그리고 여기가 3.14159를 원주율값 파이를 써서 표시한다면 이 값이 곧 180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라디안하고 도 사이에 대응관계를 쉽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곱셈에 대한 항도니까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파이 라디안은 180도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더 기억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예요.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 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360도를 나타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2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걸 바로 나눴으니까 90도구나. 4분의 파이 라디안이라 한다면은 그러면 45도가 되는구나. 또한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얘가 30도구나. 또한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면 자,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얘네들을 뭐 다 따로따로 외울 필요 없이 가장 기본이 되는 대응 관계로서 이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나머지야 뭐 금방 2를 곱하고 나누고 4로 나누고 6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큰 어려움 없이 이런 대응되는 값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라디안이라는 기호를 생략한 채 그냥 이 값만 써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2분의 파이 라디안, 라디안 단위를 생략한 채 그 값이 곧 90도라는 것을 바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디안에 대한 정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제 이 라디안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음 같은 극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세타가 라디안으로 측정되어 있을 때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에 여기가 각이 아니라 라디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극한값이 1입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세타 0으로 갈 때 분모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나와요. 부정형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1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 다음 단원에서 로피탈 정리를 배우게 되면 사실 그 한 줄에 바로 1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냥 책에 이렇게 도형을 이용해서 이 극한이 1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교재 순서에 맞춰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보세요. 어차피 이거는 요 다음 단원에서 로피탈 정리를 배우게 되면 그냥 한 줄에 바로 구해집니다. 근데 로피탈 정리를 이용하려면 도함수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아직 삼각함수의 미분법을 안 배운 상태라서 교과 순서상 우리는 삼각함수의 미분법을 다 배운 뒤에는 더 쉬운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책에 있는 방법대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극한을 계산하기 위해서 도형을 하나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그렸던 그림처럼 여기가 A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점 A에서 접하는 접선을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선을 긋어요. 접선을 긋으니까 이게 수직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원둘레상에 있는 또 다른 점을 B라 놓겠습니다. OB는 얘를 연장한 점을 여기다 T라 써서 표시를 할게요. 자, 이제 여기가 R이니까 얘도 그럼 R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우리는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로 놔보겠습니다. 즉 단위는 라디안이에요. 세타 라디안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고요. 단위를 RAD는 생략해서 쓰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도형 관계를 살펴보면 자, 이렇게 보면은 삼각형 OAB가 있고요. 또한 도형을 잘 관찰해 보면은 부채꼴 OAB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형을 잘 보면 직각삼각형 OAT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림을 잘 보세요. 삼각형 OAB의 넓이와 부채꼴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기호에 맞춰 모양처럼 이렇게 표시하고요. OAB 이렇게 돼 있고 자, 도형 사이에 넓이의 대소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삼각형 OAB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꼴은 여기까지의 넓이를 말하고 그리고 직각삼각형은 OAT예요. 얘는 그냥 이 기호랑 똑같이 써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림을 보면 넓이의 대소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세타가 양수죠. 정수를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세타가 양수라 하자라고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이제 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잠시 복수 삼아 살펴볼게요.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표시했을 때 자, 삼각형의 넓이를 S라 놔보겠습니다. 그럼 S를 구하는 공식으로 2분의 1 AB sin 요 꼭지점의 좌표이기도 하고 각을 대문자 C로 써서 표시했다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의 사인의 곱 그리고 2분의 1 곱하면 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다 똑같이 적용하죠. 자, 2분의 1. 자, 이제 AB 그리고 사이각. 자, 여기서 2분의 1 R 제곱 그리고 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곱 그리고 사이각의 사인을 계산한 거예요. 앞에 2분의 1 있고요.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요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문제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부채꼴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가 만약에 여기가 세타 레디안이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넓이와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를 S라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원의 넓이는 파이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이죠. 이것 때 원의 넓이 대 부채꼴의 넓이는 자, 한 바퀴 삥 돌면은 360도는 2파이 레디안이라 얘기를 했었죠. 2파이 레디안 대 세타 레디안 이렇게 돼요. 비례관계가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항 곱한 거나 외항 곱한 것이 같아야 되는데요. 여기 파이 일단 똑같은 게 소거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잘 정리해 보니까 ES는 이렇게 곱한 거는 이렇게 곱한 거와 같아야 되죠. R제곱 세타예요. 따라서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의 반지름 이웃하는 두 반지름의 곱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이각의 세타를 곱해서 2분의 1 하면 돼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부터 2분의 1 R제곱 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이제 여기는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높이를 편의상 H라 써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H라 놔보겠습니다. 자,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를 적용하도록 하죠. 탄젠트 세타를 계산해 봅니다. 탄젠트 세타는 밑변면의 높이 R분의 H예요.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H는 R 탄젠트 세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분의 1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H를 써야 되는데 H 대신에 R 탄젠트를 쓸 수 있어요. R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이제 우린 식을 잘 관찰해 보면 R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0이 아니죠. 양변에 2분의 1 R제곱으로 나눠도 부동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세타가 예각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예각 범위 안에선 탄젠트도 사인도 모두 양수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역수를 취해 보겠습니다. 역수를 취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되죠. 역수를 취한 것이 오른쪽으로 옵니다. 자, 역수를 취하면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이 왼쪽으로 가고요. 자, 이런 모양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합니다. 일사분면각이에요. 도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사분면에서 삼각함수 사인의 양수라서 부동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드디어 이 모양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양변에 사인 세타를 곱하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식의 양변에다 극한을 취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식의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취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극한을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극한이 갖고 있는 성질상 대소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원래 식에는 등호가 들어있지 않다 할지라도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소관계에다가 극한을 취해보니까 여기다 등호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리미트는 이제 세타가 0으로 갈 때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잘 관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얘는 상수니까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바로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타 0으로 할 때 얘는 부정형이 아니죠.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계산하면 코사인 제로가 1이에요.
따라서 얘가 1이고 얘도 1인데 이 값이 1보다 크났고 1보다 작거났다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1일 수밖에 없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양 옆에 있는 값에 끼어 있다라는 뜻에서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압축되는 식으로 양옆이 1로 가니까 가운데 있는 것도 압축돼서 1이 된다라는 의미로 스퀴즈 정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 양 끝이 1로 가니까 얘도 1이 된다는 것은 이제 스퀴즈 정리라고 잘 알려져 있는 정리예요. 스퀴즈 정리에 의하여 이것이 1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타 양일 때 증명이 끝났거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자, 세타가 음일 때를 보겠습니다. 세타가 음일 때는 세타를 마이너스 알파를 양수로 보면 알파 양수일 때 마이너스 표시했으니까 세타 음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문자를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세타 0으로 가면 알파 0으로 가는 걸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래서 사인 분모는 세타죠.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사인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다 지워져서 리미트 알파가 0으로 갈 때 이 알파 양수잖아요. 조금 전에 세타가 양수일 때 계산한 결과가 이거였다는 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알파분의 사인 알파 이 값이 1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중간에 치환한 값이었거든요. 원래시 이거 똑같이 한 번 더 썼더라 볼게요. 그럼 결국은 이 세타가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극한은 1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타에 대해서 이 극한값이 1입니다. 자, 이제 이 극한은 삼각함수 사인을 미분했을 때 코사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이 극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계산 안 하고요. 그냥 바로 로피탈 정리 써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로피탈 정리를 쓰려면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도함수가 필요합니다. 아직 도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과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극한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다음 같은 정리를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리는 삼각함수 6개를 미분하는 공식입니다. 이 6개의 삼각함수의 미분 공식은 절대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의 제곱,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곱하기 탄젠트, 코시컨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의 제곱, 이와 같이 6가지 삼각함수의 도함수 결과를 반드시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공식이 나왔을까 하는 것을 하나하나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과를 활용을 해서 사인의 도함수가 코사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고요. 그게 증명이 되면 이 정리는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x 대신에 u를 썼다는 얘기는 합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면 되죠.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를 미분한 거예요. 사인, 바깥 함수를 미분한 이게 코사인이 된다는 걸 먼저 증명을 해야지 이게 가능하죠. 그리고 안쪽 함수를 다시 미분한 걸 곱한 거예요. 합성함수 미분법을 쓴 건데요. 우리는 이제 가장 간단한 다음 같은 식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y는 이퀄 sin x였을 때, u가 아니라 이제 x로 돼 있을 때 이 함수의 도함수가 코사인 x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y는 이퀄 fx라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에 맞춰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도함수의 정의에 맞춰서 f'x를 계산합니다. 리미트 이제 h가 0으로 갈 때 자, 뭐 델타 x를 써도 돼요. h를 써도 좋고 델타 x를 써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델타 x를 쓸까요? h를 써도 무방합니다. 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자, 여기는 f x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x예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자, 이제 함수 fx가 sin x라고 썼는데 x 대신 x 플러스 델타 x를 썼으니까 sin x 플러스 델타 x와 같이 되고요. 여기는 sin x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자, 델타 x분의 우리는 이 분자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 이 분자를 바꿀 때 삼각함수 사인의 덧셈 공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꾸려고 하고요. 곱을 합차를 곱으로 바꾸는 거를 자유자재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은 금방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혹시라도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공부한 적이 없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어서 우리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제 이것은 사인 증명없이 사용하도록 할게요. 신, 코, 푸, 코, 셴이 같이 됩니다. 암기해둬야 돼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신, 코, 푸, 코, 셴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사인을 먼저 합시다. 사인 마이너스를 먼저 할게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신, 코, 마, 코, 신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코마 신신이에요. 코코마 신신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요 1번하고 2번은요 가운데 부분만 바뀌어 있어요. 신코 푸코신, 신코 마코신이고요. 얘는 플러스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가 되니까 부호 조심해야 돼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얘도 부호가 반대가 돼요. 푸신신이 됩니다. 2번하고 4번은 각각 1번과 3번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해서 만든 거예요.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를 넣나 안 넣나 똑같고요.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가서 그래서 부호가 반대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1번과 2번을 변변 더해 보세요. 자, 이제 여기를 변변 더하거나 변변 빼는 것을 생각합니다. 변변 더하거나 변변 빼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좀 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마신이라고 기억하려고 하는데요. 두 개 더하면 신푸신, 두 개를 빼면 신마신 이렇게 할 텐데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이게 지워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배 2로 나누면 되니까 자, 이제 다음같이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신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신마신이죠. 이거 신마신 이렇게 쓸 거고요.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이게 지워지죠.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2배, 둘코신이에요. 신마신은 둘코신, 둘코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걸 맞춰야 돼요. 여기는 알파 베타는 요 앞에 있는 알파 베타를 그대로 쓰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어진 식을 맞춰서 쓰는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신마신은 둘코신으로 바꾸는데 여기가 보다시피 x 더하기 델타 x고 여기는 x로만 돼 있잖아요. x 더하기 델타 x가 알파 플러스 베타 역할하고 여기는 x가 여기서 말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였다고 보세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럴 때 이제 알파 베타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요거 변변 더해버리면 베타 지워지니까 이 알파는 2x 더하기 델타 x가 됐죠. 그러니까 2로 나누면 알파는 x 더하기 2분의 델타 x예요. 여기 알파가 들어가야 될 위치잖아요.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x 더하기 2분의 델타 x가 됐습니다. 알파 부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2로 나누면 돼요. 자,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 걸 빼요. 위에서 아래 걸 빼버리면 x가 지워지죠. 위에서 아래 걸 빼버리니까 이 베타가 델타 x가 됐어요.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그래서 베타는 2분의 델타 x예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델타 x 이렇게 돼요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마신은 둘코신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앞서 배웠던 성질을 쓰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배웠던 성질을 얘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각함수를 다룰 때 앞서도 얘기했었죠.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레디안 값으로 계산을 하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x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레디안 값이에요. 여기서도 알파 베타 전부 다 레디안 값이에요. 자, 우리는 저걸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걸 쓰려면은 반드시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야 되고 얘가 0으로 가야 돼요. 자, 이제 네모분의 사인 네모는 1이 되는데요. 네모가 0으로 갈 때 얘기해요. 근데 모양이 좀 복잡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약간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여기서 코사인 얘는 남겨두고요. x 더하기 2분의 델타 x는 남겨두고 자, 얘를 이렇게 번분수로 써서 2분의 델타 x 이렇게 쓰려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모양 때문이에요. 네모 분의 사인 네모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모가 0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델타 x가 0으로 가면 네모가 0으로 가죠. 여기서 여기가 세타고 여기도 세타니까 여기도 똑같이 2분의 델타 x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저 말의 의미는 얘가 0으로 갈 때 얘도 0으로 가는가 그걸 확인해 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가면 당연히 2분의 델타 x가 0으로 가죠. 이것도 0으로 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모분의 사인 네모꼴이 됐어요. 이 부분은 앞서 증명했죠. 1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극한값이 1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 하고 봤더니 델타 x가 어느 가면 얘는 코사인 x는 델타 x가 이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얘는 이 델타 x는 여기만 있고 얘는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대로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함수의 곱에 관한 극한을 다룰 때 각각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각각의 극한의 곱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의 극한은 얘가 0으로 갔으니까 코사인 x가 될 것이고 뒷부분의 극한은 1이니까 1은 곱셈이 되는 항등원이에요. 그래서 사인 x를 미분하면 그래서 코사인 x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번은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가 되니까 그럼 이제 일반화 시키려고 해요. y는 이퀄 코사인 x가 아니라 u는 x만의 함수였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u 안에 x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하고 x만의 함수 u가 합성되어 있으니까 바깥 함수는 코사인이고 안쪽 함수가 u니까 자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 바깥 함수를 미분합니다. 사인을 해야죠. 사인.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사인 하나니까요. 무심코 이걸 보고 썼네요. 사인 함수의 도함수를 이제 합성되어 있는 걸 쓰려고 해요. 바깥 함수는 사인이고 안쪽 함수가 u예요. 바깥 함수를 미분한 걸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사인 미분한 코사인이라고. 그리고 이제 끝난 거 아니죠. 바깥 함수 미분하고 안쪽 함수 미분하니까 u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거예요. 바깥 함수 미분하고 안쪽 함수 미분해서 곱함으로 해서 사인 u라는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이제 y는 이퀄 사인이 아니라 이제는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왜 마이너스 사인이 됐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얘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해도 되는데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잠시 살펴보면은 사인하고 코사인은 서로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똑같진 않아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요. 자 이제 사인 함수가 노란색 실선이에요. 이것이 사인 x의 그래프라면은 자 코사인 x의 그래프는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코사인 x의 그래프예요. 우리는 방금 전에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배웠었으니까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써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인 함수의 도함수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함수를 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y는 이퀄 코사인 x는 다시 쓰면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인 x를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시키면 되죠. 그 말은 곧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괄호가 0으로 되는 값이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는 왼쪽, 플러스는 오른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인 x의 그래프를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시키니까 코사인 x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수평선은 1, 여기도 마이너스 1. 세로 점선은 2분의 파이에 대한씩 끊어놓은 거예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끊어놓은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방금 전에 우리가 증명도 다 했으니까 얘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이므로 y'을 계산하죠. 자 이제 코사인을 미분한다는 건 얘를 미분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인을 미분하죠. 사인을 미분하면은 얘를 미분한 건 얘를 미분하는 것과 같아요.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그리고 x 플러스 2분의 파이 합성함수 안에 걸 또 미분해요. 얘 안에 걸 또 미분하니까 요거 1이잖아요. 안에 걸 또 미분해봤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x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다루기가 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 말은 곧 잘 보세요. 코사인 함수를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켰다 이 말이잖아요. 코사인을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코사인을 이 빨간색 그래프를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키면 이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를 잘 보면 이것이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인데 얘를 이 사인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사인하고 정확하게 x축 대칭이죠. 자 이제 어떤 함수가 x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주어진 함수 전체 바깥에다 마이너스 곱한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사인을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노란색 그래프 사인을 이용해서 파란색을 표시합니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해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합성되어 있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합성되어 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y가 코사인 u는 x만의 함수였을 때
이제 얘를 미분하는 것은 합성함수 미분법으로부터 바깥함수를 미분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u가 될 것이고요. 합성되어 있으니까 안에 걸 또 미분해야 돼요. 그래서 du dx를 곱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마이너스 사인 u du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3번 탄젠트를 미분하는 문제는, 자, 이제 탄젠트를 미분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나눗셈 미분법이 있죠. 그 나눗셈 미분법을 쓰면 됩니다. y는 이퀄 탄젠트 x, 탄젠트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예요. 따라서 y'을 계산하죠. 분수함수 미분법을 적용합니다. 분모를 제곱하죠. 분자 미분하는 거, 이제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분자 미분하면 코사인 x, 분모 곱하니까 제곱,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합니다. 분모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다시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에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x의 제곱분의 1이에요. 이 말은 다시 쓰면 코사인 x의 역수의 제곱이란 얘기고, 코사인 x의 역수는 시컨트예요. 그래서 시컨트의 제곱. 그래서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의 제곱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합성되어 있을 때 탄젠트 u면 바깥함수 미분하면 시컨트, 안쪽을 또 미분하니까 du dx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의 제곱 du dx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럼 나머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도함수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는 이제 3, 4, 5, 6은 전부 다 원래 이 두 함수의 나눗셈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탄젠트는 방금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코사인분의 사인,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 그리고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 모두는 다 나눗셈 미분법을 적용하면 해결이 돼요. 자, 이제 4, 5, 6 중에 하나만 대표적으로 할게요. 얘를 하나 증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y는 이퀄 코시컨트 x를 먼저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y'을 미분하면 왜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가 됐을까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얘가 증명이 돼 준다면 얘는 합성되어 있는 것 뿐이잖아요. x 대신에 x만의 함수인 u가 들어있을 때 합성함수 미분법, 바깥함수 미분하고 안쪽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이게 당연히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얘를 계산해 봅니다. y는 이퀄 코시컨트 x는 코시컨트의 정의 자체가 사인의 역수잖아요. 그래서 나눗셈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우리는 이제 분수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합니다. 분모를 제곱하죠. 분자 미분하니까 0, 분모 곱하면 하나,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합니다.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x죠. 여기 잘 보면 사인의 제곱이니까 이 사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를 이렇게 계산하면 사인분의 코사인은 코탄젠트가 되죠. 앞에 마이너스 있습니다. 또 사인이 하나 더 있잖아요. 사인의 역수니까 코시컨트가 되죠.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곱은 교환이 가능하니까 코시컨트를 먼저 쓰고 코탄젠트를 나중에 쓴 것뿐이에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래서 코시컨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가 됐습니다. 나머지들도 똑같이 하면 돼요.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곱하기 탄젠트,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삼각함수의 도함수의 특징은, 자, 이렇게 코로 시작된 함수가 3개가 있거든요. 코로 시작된 함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렇게 부호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코로 시작되는 삼각함수를 미분할 때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기억해 두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우리가 요 다음 절에서 배우게 되는 쌍곡선 함수는 그런 성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제 예제 5번 탄젠트의 도함수를 구하시오. 방금 전에 증명했습니다.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의 제곱, 이제 계산을 했으니까 다음 예문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6번은 sin 2x 곱하기 코사인 3x의 도함수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인데, 곱에 관한 미분법을 쓰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제 두 함수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가 다시 합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곱에 관한 미분법과 합성함수 미분법을 같이 혼합해서 써야 돼요. 자, 이제 y'을 계산합니다. 예제 6번. 자, 앞에 건 미분하죠.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2x,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를 다시 미분하니까 2예요. 이거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를 다시 미분해서 곱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앞에 거 미분이 이제 끝났고요. 뒤에 거 곱합니다. 코사인 3x 뒤에 거 곱한 거고요. 플러스 앞에 거 곱하죠. 사인 2x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미분합니다.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3x 바깥 함수를 미분하니까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3x 합성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3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얘는 뭐 더 이상 정돈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이제 7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도함수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자, y는 이퀄 2의 3x승 한 번 다시 써볼게요. 코사인 4x 있죠? 2의 3x승 코사인 4x 역시 고변환 미분법을 적용합니다. 앞에 거 미분하니까 2의 3x승 바깥 함수 미분해봤자 지수 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지수 다시 미분하니까 3 뒤에 거 곱하죠. 4x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코사인이네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합성함수 안에 거 또 미분하죠. 4 이렇게 됐습니다. 얘는 2의 3x승 정도는 공통이니까 묶어낼 수 있겠네요. 3 코사인 4x 마이너스 4 사인 4x. 자, 그나마 간단하게 묶어서 표시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살펴봤는데요. 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보고요. 삼각함수 6개밖에 없잖아요. 미분 공식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